안녕하세요, 모트리언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 왠지 하늘도 파랗고 파란 신을 신고 오고 싶더라니 오늘 파란색 볼보 XC40 갖고 나왔는데요. 사실 볼보가 국내에서 판매가 엄청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벤츠 BMW도 다 할인해서 파는데 볼보는 아직도 줄 서 있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볼보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데, 네, 친한 선배 기자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신차가 자동차 판매를 견인한다라고 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볼보가 전부 다 한 번씩 리뉴얼을 해야 될, 완전 풀 체인지를 해야 될 타이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식 변경 조금 하고 페이스리프트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도 계속 인기가 있다는 게 도대체 그 비결이 뭔지 오늘은 XC40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XC40도 제가 시승한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진짜 이 볼보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저도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꽤 많이 접하셨겠지만, 이 XC40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거의 한 3년 연속으로, 3년인가 4년인가 연속으로 이 프리미엄 컴팩트 SUV 세그먼트에서 계속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럽 전체에서 그 BMW X1하고 벤츠 GLA보다 얘가 더 많이 팔린다는 얘기예요. 유럽에서 소문이 많이 났죠. 이게 XC40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보다도 한국이 뭐 2천만 원 이상 더 싸다,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그 정도로 사실 한국은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가성비 때문에 GLA나 아니면 X1보다 더 팔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유럽에서는 가격도 꽤 비싼데도 이게 판매 1등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품성에서 확실하게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고, 특히나 유럽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기준으로는 사실 이제 X1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디젤부터 2륜, 4륜, 막 고성능 AMG, M 퍼포먼스 뭐 이런 것까지 있고, 그런 반면에 이제 이 차는 트림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단일 트림 기준으로 봤을 때 XC40이 국내 수입 컴팩트 프리미엄 SUV 중에서 1등이다, 이렇게 뭐 단서가 살짝 붙긴 하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건 사실이어서, 그래서 사실 어떤 비밀이 있길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디자인은 일단 디자인이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잘 팔리는 첫 번째 이유는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자동차는 디자인이 정말 잘 나와야 돼요. 이 볼보의 그 라인업들이 지금 디자인이 정말 최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질리지 않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디자인의 점수를 높이 주시고, 특히나 여성분들도 디자인의 점수를 굉장히 높게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이게 다음 세대로 바뀌게 되면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혹시나 이게 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만큼 지금 현재 볼보 라인업들의 디자인은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디자인 앞모습, 보통 이제 앞모습부터 보는데 이 볼보 XC40과 XC60 디자인에 약간 뭐랄까 좀 비밀 같은 거 저만 하나 알려드리면, 이게 휠 베이스가 이게 2.7m가 넘어요. 휠 베이스가 2,700이 넘으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그 산타페 CM하고 DM이 2,700이었거든요. 휠 베이스가. 그러니까 이게 차 크기는 컴팩트잖아요. 근데 휠 베이스는 거의 중형급이에요. 그래서 실내 공간도 굉장히 여유 있게 잘 확보를 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휠 베이스가 2,700이나 되는데 전장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일단 앞쪽 오버행도 짧긴 하지만 이쪽에 보시면 이쪽 뒤쪽 오버행이 좀 극단적으로 짧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딱 봤을 때 이 정도의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스탠스다, 그렇게 했을 때는 보통 SUV 같은 경우에는 뒤가 여기쯤 빠져서 얘보다 한 10cm에서 15cm, 심지어 한 20cm 이상도 뒤로 더 빼면, 그러면 이게 트렁크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SUV들은 트렁크도 정말 중요하잖아.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는 게
비례면허서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게 뒤로 나온다고 해서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도 볼보는 디자인을 위해서 뒤를 완전 확실하게 싹둑 잘라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차체가 굉장히 컴팩트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죠. 굉장히 다부지고 막 작고 빵빵한 그런 다부진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제가 XC60을 선택한 이유도 사실 그 부분이 있는데, XC60도 그래요. 뒤쪽 오버행이 되게 짧고 뒤가 싹 잘리면서 어떻게 보면 저거 해치백인가 이런 느낌이 살짝 들 비례를 갖고 있는데, 근데 그게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뒤가 쭉 빠져가지고 공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이게 아빠차 또는 뭐 뭔가 좀 약간 공간을 위해서 막 쭉 늘여놓은 듯한 이런 느낌이 들지 않고, 뭔가 이렇게 타이트한 느낌, 뭔가 딱 업된 그런 느낌을 딱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는 임팩트가, 디자인적인 임팩트가 꽤 강하지 않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깨알같이 이렇게 스웨덴 국기 이렇게 살짝 넣어 놔 가지고 이런 포인트들도 굉장히 예쁘게 잘 해놨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마침 차가 파란색이어 가지고 스웨덴 국기랑 진짜 잘 어울리네. 자, 그리고 휠은 요거 지금 19인치 휠 적용되어 있는데, 요 디자인도 예전에는 없었던 건데 언제부턴가 슬쩍 들어와서 아주 예쁜 디자인의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타이어는 피렐리 P0고요. 사이즈가 235R 19인데요. 자, 여기 휠이 그 트림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요거 19인치죠. 요거는 지금 이제 이 차가 그 얼티밋 브라이트 트림이거든요. 예전으로 하면 인스크립션, 우리가 그 인스크립션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입에 딱 붙었는데 트림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기본이 플러스 브라이트고, 요게 이제 울트라 브라이트, 예전에 인스크립션에 해당하는 거. 그 외에 이제 뭐 지금 요 차 같은 경우에 이제 리차지 모델 있죠, 전기차. 그거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림별로 인치 수가 살짝씩 다른데, 저는 그 트림 구성도 볼보 판매를 견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예전에 이제 계속 모멘텀이랑 인스크립션으로 나눴잖아요. 근데 모멘텀하고 인스크립션이 XC40이냐 60이냐 90이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이 차는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60에 들어가면 한 600만 원 전후로 차이가 나고, 90에 들어가면 그거보다 좀 더 차이가 나는데, 이게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를 더 줬을 때 이 차의 가치가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XC60 같은 경우에 안에 우드가 들어가고 나파 가죽 시트 들어가고, 그다음에 바우스 윌킨스 오디오, 그 막 1100W짜리 그 어마어마한 바우스 윌킨스 오디오를 다 넣어 가지고 6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야. 우리가 예전에 그 정도 오디오 옵션 막 1000만 원 이렇게 지급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오디오만 해도 한 1000만 원 할 것 같은데, 600만 원에 그 나파 가죽 시트에 리얼 우드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볼보 같은 경우에 판매의 거의 90%가 예전 인스크립션, 지금 울트라 브라이트 트림이 거의 한 90% 가까이 팔리는 거예요. 그거가 나름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착시 효과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 경쟁력이 정말 높다. 실제로 높긴 하죠. 그래서 그것도 전략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그 정도로 만약에 모멘텀 지금 현재 플러스 브라이트가 만약 판매가 많이 안 된다 그러면 없앨 수도 있잖아. 근데 없애면 그게 착시 효과가 없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계속 유지를 하면서 울트라 브라이트 트림을 굉장히 잘 팔아먹고 있는 그런 점들도 사실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것도 울트라 브라이트 트림이어서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모습도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긴 했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들, 그릴 이런 패턴들, 이런 부분들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조금씩 바뀌었고, 헤드라이트도 이것도 트림에 따라 다른 게요. 기본 트림에는, 그러니까 플러스 브라이트에는 요게 기본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는데, 울트라 브라이트에는 요게 픽셀 라이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들어가는 거지. 와, XC40에도 매트릭스가 들어가는구나. 매트릭스가 들어가고, 코너링 램프가, 그 안개등에 코너링 램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본형이랑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510만 원 차이 안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휠도 들어가 있는 거고. 예. 자, 뒷모습도 뭐 여전히 귀엽죠. 귀염귀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90이랑 60처럼 요 리어 램프가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쏙 파고 들어왔으면 더 좋았겠다. 아마 그랬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팔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굉장히 귀여운 모습 잘 적용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B4의 그 사륜구동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사륜구동이 기본이에요. BMW X1 같은 경우는 2륜도 있고 디젤도 있고 사륜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차는 기본으로 사륜을까지 다 집어 넣어 놓고 이 울트라 브라이트 상위 트림 가격이 5,46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진짜 높죠. BMW, 벤츠도 GL의 250 포매틱 같은 경우에 얘보다 출력이 한 뭐 20마력 조금 더 높으니까 250이랑 거의 같은 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차도 이 차보다, 그 차는 6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까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근데 아마 적용된 사양이나 뭐 안전장비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쪽이 수준이 더 높아요. 근데도 가격 차이는 꽤 많이 나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시죠. 그러면 그 차들은 할인을 해주니까 그렇죠. 할인받아도 결국은 이 차가 여전히 싸다는 거죠. 근데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상품성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게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줄 서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브랜드가 주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벤츠나 BMW는 사실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니 100년 가까이 그렇게 워낙 유명한 브랜드로 잘 자리를 잡고 있는데, 볼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브랜드 이미지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그 안전이라는 느낌 말고는 사실 뭐 좀 이게 핫하다든가 뭐 그런 느낌들은 사실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 시대에, 이 세대의 볼보가 적용되면서 지금은 볼보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고급 느낌도 좋고 오히려 굉장히 핫한 그런 느낌들도 잘 있어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볼보를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는 좀 심심하고 밋밋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볼보를 타야지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예쁘기도 하고 성능도 괜찮고 그리고 편의 사양이나 뭐 그런 부분들도 정말 잘 돼 있으면서 여전히 안전하니까. 자, 이렇게 킥 타입의 그 스마트 트렁크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킥 타입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도 XC60 쓰면 킥 타입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쇼핑할 때마다 정말 많이 써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쪽에 문이 열려 있거나 도어가 잠겨 있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아무 때나 차면 열리고 아무 때나 차면 닫히니까 그거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자, 트렁크는 아무래도 길이 면에서 조금 아쉽긴 하죠. 어제 봤던 스포티지만 하더라도 훨씬 더 깊은 느낌이 들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좁진 않네. 근데 바닥이 진짜 평평하고 좋네요. 그리고 뭐 많이 봤습니다만 요거 요렇게 해서 세우시게 되면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도 있고, 여기다가 뭔가를 걸어서 쇼핑백 같은 거 쓰실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밑에가 좀 여유가 있는데 이거를 빼서 뭐 밑으로 넣는다든가 하는 건 아니고 기능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거는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 쉽게 접을 수 있는데, 헤드레스트가 자동으로, 와, 이게 원래 이렇게 평평했나? 새삼스럽게 와, 이쪽 그 평평도가 굉장히 좋네요. 이거 이 정도면 거의 한 5도도 안 올라오니까 한 3도밖에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야, 진짜 굉장히 평평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잘 마감을 해놨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새삼스럽다. 자, 엔진룸을 제가 열었는데요. 이건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물론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새롭게 추가가 되긴 했죠. 이게 그 드라이브 E 파워트레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드라이브 E 파워트레인이 사실은 이번 세대, 지금 현재 이 현행 이 세대의 볼보 라인업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전 세대의 드라이브 E 파워트레인이 먼저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볼보가 안전하다는 건 알겠는데 너무 재미도 없고 너무 변화도 없고, 야, 이제는 볼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위기감을 갖고 있던 그 시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볼보가 드라이브 E 파워트레인이라는 걸 해가지고는 라인업을 전부 다 그걸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네들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때 드라이브 E 파워트레인이 적용된 다양한 모델들을 막 강원도까지 시승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게 핵심은 기본적으로 그 엔진 블록을 다 통일을 했어요. 엔진 블록 자체가 전부 다 4기통 2.0이야.
그러니까 가솔린이고 디젤이고 상관없이 전부 다 4기통 2.0인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솔린도 예전 같은 경우에 T4, T5, T6, T8을 다 쓰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B4, B5, B6, T8인데 그러면서 이게 사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사실 이해를 좀 잘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느끼는 거는 그게 그냥 변화의 신호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드라이브 이 파워트레인을 깔면서 뭔가 변화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확 바꾸면서 사람들한테 뭔가 쇼킹한 모습을 보여줬고 처음에만 하더라도 과연 와 볼보가 예쁘고 뭔가 좋아진 것 같은데 볼보를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제는 아 볼보가 정말 잘 나왔구나 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인정을 받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잘 팔리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여기 4기통 2.0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돼 가지고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됐다고 해서 이게 막 연비가 막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회생제동으로 조금 전기를 갖고 있다가 전기 모터가 출발할 때나 재가속할 때 이게 살짝씩만 힘을 보태줘도 그래도 꽤 이렇게 응답성 자체가 경쾌해지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B4, B5, B6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그 기통 하나당 500마력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마력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B4는 200마력, B5는 250마력, B6는 300마력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얘는 사실 200마력보다는 3마력이 빠지긴 해요. 그래서 197마력인데 뭐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로백이 8.5초 아무래도 뭐 4륜 구동도 적용되어 있고 차가 뭐 장비가 워낙 좀 차가 무겁고 덩치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197마력에 8.5초 그 정도면 뭐 꽤 경쾌하죠. 네. 지금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였어요. 지금 시동이 걸려 있었는데 지금 차가 정차하니까 지금 잠깐 시동이 꺼졌거든요. 이게 사실 풀 하이브리드면 시동 꺼진 상태로 뭐 웬만큼 한 10분 이상도 유지가 되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잠깐 이렇게 정차했을 때 시동 끄고도 이렇게 다 잘 살아 있는 거. 뭐 ISG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래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최근에 이 XC40 같은 경우 작년에도 그 세이지 그린 에디션, 올해만 하더라도 다크 에디션, 이번에 블랙 에디션까지 에디션들을 순차적으로 계속 내고 있는데 뭐 소문 들으셨겠지만 뭐 3분 만에 4분 만에 7분 만에 완판 막 그럴 정도로 에디션 나오면 진짜 인기가 좋거든요. 하긴 뭐 기본 트림 기다리려면 1년 기다려야 되는데 에디션 나왔을 때 빨리 줄 서가지고 살 수 있으면 그것도 사실 굉장히 매력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에디션을 좀 많이 갖고 오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기다리시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 에디션 갖고 와서 빨리빨리 좀 소진하면 그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만큼 인기가 있는 게 지금 봐도 실내가 그냥 여전히 고급스럽고 여전히 무난하거든요. 이게 막 좀 시대에 뒤처진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특히나 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스칸디나비안의 이 북유럽 감성의 이 온화함, 부드러움, 그런 잔잔함 이런 느낌들이 그대로 잘 적용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한참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EX90 같은 경우는 완전 막 디스플레이로 바뀌고 좀 미래적인 느낌으로 꽤 바뀌잖아요. 굳이 그렇게 안 바꾸더라도 이 상태로만 유지를 하더라도 꽤 오랫동안 뭐 크게 문제 없이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또 하나 이 볼보가 잘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팀의 인포테인먼트 이 시스템 이거예요. 이거는 진짜 탁월한 선택. 여전히 벤츠도 BMW도 아우디도 여전히 내비게이션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바로 불러서 음성으로 주소든 목적지 이름만 이야기하면 바로 지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바로 티맵을 켜주니까 그 점은 수입차를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꽤 높은 허들이었는데 그 부분을 가장 쉽게 해결한 그런 케이스여 가지고요. 이 부분은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근데 이번에 그 팀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가 버전 2로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뭐 개인 루틴을 적용한다든가 브리핑이 나온다든가 또는 아니면 다양한 앱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어 레버가 지금 요게 그 스웨덴의 크리스탈 메이커 오레포스의 크리스탈 기어 레버가 붙어 있는데 요것도 참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예전에는 방식이 기어 레버가 전자식이어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예전에는 D에서 R로 가려고 그러면 한 번 밀면 N으로 가요. 한 번 더 밀어야 R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꾹 가는 방법이 없어요. 두 번 딸깍딸깍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딱딱 두 단계로 당겨지거든요. 이게 편하긴 확실히 편해요. 제 거 XC60에는 이거 아니에요. 그냥 두 번 밀어야 돼. 그래서 두 번 밀면, 요즘 이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따다닥 익숙해져 있는데, 두 번 밀려고 하면 그것도 꽤 나름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없고 뭐 스포츠 모드가 따로 없지만, 이 기어 레버를 D인 상태에서 밑으로 한 번 더 당기면 그럼 수동 모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수동으로 변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XC40은 볼보 중에서도 하체를 꽤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XC90, 60, 40 그 형제들 중에서는 가장 늦게 나온 모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 이런 거 들어있지 않는데도 기본 세팅 자체를 굉장히 그 밸런스를 잘 맞춰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단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요철 정보들이 꽤 투둑투둑 들어오지만 이게 날카롭지 않고 나름 잘 정돈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사실 북유럽 느낌이라고 하지만 북유럽의 하체 느낌은 사실 좀 이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XC40의 하체는 북유럽 느낌은 사실 잘 모르겠고, 오히려 좀 유럽적인 느낌에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타봐도 하체는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요. 지금 이 차가 가솔린 2.0 터보에 197마력에 제로백이 8.5초니까 뭐 아주 막 강력하게 달리는 차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8.5초면 가속력이 느린 게 아니에요. 사실 8.5초만 하더라도 하체가 그 과속 방지턱 넘는 실력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정말 매끄럽게 넘어가네요. 와, 과속 방지턱 넘는 실력이 생각보다 진짜 좋은데. 지금 코너에서 확실히 롤은 좀 있어요. 이게 롤을 어느 정도 넘어가다가 딱 저지해주고 버티는 그런 정도의 실력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물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성 그대로 롤이 기울어지긴 하지만, 뭐 심하게 휘청이거나 하체 자체가 막 출렁이거나 뭔가 불안한 그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롤이 조금 기울어진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정도는 아니에요. 야, 이거 스포츠 모드 없으니까 좀 심심하긴 한데, 야, 잘 둔다. 지금 이게 사륜구동이 적용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너에서도 접지력을 잘 살려주네요. 우와. 저 코너에서 이 정도 안 돌리는데 이게 지금 성격에 맞지 않게 지금 제가 타고 있는데, 근데 나름 밸런스가 괜찮아 가지고요, 그 재미가 있는데요. 의외다 이거. 자, 이 속도에서 과속 방지턱을, 와, 이 속도에서도 잘 넘는다. 하체가 진짜 괜찮구나. 자, 그러면 수동으로 조금 밀어가지고, 여기서 2단으로는 안 내려가지네. 와, 이게 사륜이어서요, 꽤 미는데도 스키드가 별로 안 나네요. 피제로가 그래도 또 나름 뭐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꽤 속도 있는 상태에서 밀어봤는데도 스키드가 별로 안 나고 잘 버티는 거 보니까 결국 이제 사륜구동이 그만큼 역할을 한 거라고 봐야 되고, 생각했던 것보다 힘이나 또 코너링 실력이 꽤 괜찮습니다. 나름 재밌게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격 안 맞아요. 근데 이 성격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코너링 실력이 괜찮다는 거. 그러면 뭐 이렇게 타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동안 몰랐을 뿐이지. 이 차 가지고 이렇게 탈 일인가? 근데 진짜 제가 놀래서 그래요. 제가 놀래서 그래요. 생각보다 워낙 잘 달려가지고. 이 XC40 같은 경우에는 시트 포지션이 좀 높습니다. 동급 경쟁 모델들 대비해서
왜냐면 아무래도 시야 확보 이런 데서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도 높고 그래가지고 좀 더 많이 불안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정감이 진짜 좋네요. 그리고 나름 지금 계기판에 보시면 D 옆에 그 배터리가 마크가 하나 있어요. 이게 하얀색이었는데 이게 내리막 내려가면서 좀 충전을 하니까 저게 충전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나름 재밌네요. 야, 이게 하이브리드라는 거 사실 잊어버렸는데 근데 어쨌거나 마일드 하이브리드여서 조금씩 충전도 해줍니다. 그래서 해놨다가 뭐 여기저기 알아서 잘 쓰겠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거는요 진짜 편하고 좋아요. 특히 수입차에서는 이거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괜찮거든요. 최근에 이제 T맵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앱들이 출시가 많이 됐거든요. 뭐 연합뉴스, 윌라, 팟빵, 줌도 되고요. 그리고 헤이볼보라고 핸드폰이랑 연결하는 거, 그것도 여기서 쓰실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뭘 다운받았느냐 하면 이 비발디 웹브라우저를 다운을 받았거든요. 요거 다운받아서 웹 켜시면 웹상으로 뭐 동영상 같은 것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가 XC40에는 하만 카돈이 들어가거든요. 출력이 600W짜리가 들어가는데 저번에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보가 손을 보면 하만 카돈에서도 왠지 BMW 냄새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야, 아파트 틀어줘. 이제 브루노 오, 아파트 야, 들려드릴게요. 야, 너는 아는구나. Kissy face sent to your phone, but I'm trying to kiss your lips for real. 우와. 지난주에 폴스타 시승할 때 거기도 하만 카돈의 이 플로에 누구도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파트 틀어줘 그랬더니 윤수일 틀어줬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이제 얘가 인지를 한 거지. 아, 지금 아파트는 로제다, 이런 거를 얘가 이해를 하고 있어서 지금 바로 그 로제 아파트를 틀어주는데요. 지금 들어보면 말씀드렸듯이 이게 출력이 600W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볼륨을 최대로 올려도 음이 뭉개지거나 찌그러지는 거, 이런 겹치는 거, 이런 느낌 거의 없고요.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그 밸런스 세팅이 굉장히 좋아요. 이 정도면 꽤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출력을 조금 더 높이거나 아니면 오디오 그 스피커가 바우언스 윌킨스로 바뀌면 음색이나 이런 느낌들이 달라질 거니까 제가 막 기대하기는 뭐 40급에도 BMW 넣어주면 좋긴 하겠는데, 근데 지금 볼보가 EX30 같은 경우에는 하만 카돈에다가 막 1300인지 1400W짜리 오디오를 넣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지난번에 사실 폴스타 시승하면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근데 왠지 EX30의 하만 카돈은 엄청 좋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살짝 갖게 합니다. 지금 이걸로 들어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출력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600W급이면 그냥 볼륨 최대로 올려놓고 잠깐 즐기는데도 전혀 부담이 없을 정도로 뭐 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평상시에는 이만큼 올리지도 않고 들으니까 꽤 괜찮은데, EX30에 있는 그 하만 카돈은 와, 도대체 어떤 느낌이지 사실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아리야, 최신 인기곡 틀어줘. 이제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들려드릴게요. 알았다고 로제 말고. 좋아하는 랜덤. One look, give 'em whiplash. Beat drop with a big flash. 집중해 좀 더 think fast. 이어 spice it up, hold up. Burn it up, sing it down, controller. 와, 생각보다 오디오 진짜 괜찮습니다. 웬만한 다른 브랜드의 뭐 이거보다 더 프리미엄급 오디오들보다 세팅은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XC40의 단점은 뭐냐?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이게 볼보가 기본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거는 볼보는 타협을 하지 않죠.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장비는 다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XC40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선택도 할 수 없다는 거, 이거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볼보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그 정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 속도 숫자하고 파일럿 어시스트 켰을 때 그 순간에만 잠깐 보여주고 평상시에는 정보를 별로 많이 안 보여주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볼보의 안전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으면 좋은 건 아는데 볼보의
프로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현대 기아에 있는 것들에 비해서는 활용도는 조금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없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조금 위로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 다음에 통풍 시트가 없어요. 예. 이게 통풍 시트가 그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 나파 가죽 패키지를 넣게 되면 통풍 시트가 추가가 되는데, 지금 볼보의 40 클러스터에는 지금 통풍 시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제일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뭐 이 부분은 뭐 당장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좀 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반면에 이쪽에 보시면 파노라마 루프도 굉장히 넓게 지금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이게 기본형인 플러스 브라이트에는 가격이 4천만 원대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격 경쟁력이 진짜 괜찮죠. 그런데 510만 원을 추가해가지고 울트라 브라이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매트릭스 헤드램프, 픽셀 라이트도 들어가고 휠도 더 커지고 오디오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요거 서브우프도 포함이거든요. 그리고 뒷좌석 뭐 파워 폴딩에 또 파워 차일드락 뭐 이런 기능들까지 다 더해가지고 51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다들 기본적으로 울트라 브라이트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이 XC40은 확실히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이 정말 괜찮다는 거 제대로 오늘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잘 팔리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남들도 다 보는 눈이 있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그건데, 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더 잘 팔리고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건 뭐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괜찮은 게 여기 보시면 그 공기 정화 시스템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생각보다 능력이 괜찮습니다. 제가 XC60을 타고 다닐 땐 잘 몰랐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XC60 아닌 차를 타고 같은 장소를 지나가는데 그쪽에 이렇게 축사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냄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갑자기 왜 냄새가 들어오지? 지금까지 계속 XC60 타고 다닐 때 전혀 몰랐거든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다녔는데 그 다음에 거기 지나갈 때마다 거기 축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런 오염된 냄새뿐만 아니라 또 무슨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걸러주는 그런 공기정화 필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새삼스럽게 그 성능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볼보는 이 실내 공간에서 뭔가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최적화시켜 놓은 그런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특히나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퍼포먼스로 접근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지만, 그래서 굳이 꼭 퍼포먼스 이런 쪽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편안한 공간으로 생각한다고 봤을 때는 그런 면에 있어서 볼보는 정말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B6나 T8 가면 퍼포먼스도 장난 아니어지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웹브라우저를 한번 써봐야 되는데, 잠깐 한번. 이렇게 하면 지금 브라우저가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유튜브가 뜨네요. 유튜브 바로 들어와지네요. 검색하여 시작하게 나오네. 모터리언. 모터리언 뜬다. 이야.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사실 그 현대 CCNC 이런 거랑 다르게 이건 좀 저게 아니어가지고 좀 아쉬웠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이제는 이게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기동입니다. 네, 저는 캘리포니아까지 날아왔는데요. 우와, 전체 화면도 된다. LA에서 샌디에고로 내려오는 뉴코스트라는 곳에 있는 리조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차들이 엄청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오늘 여기서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기대하고 있는 볼보의 EX90을 시승하도록 하겠습니다. EX90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어를 출발하게 되면 이제 재생이 중단이 되고, 재생은 되는데 이제 화면은 안 나오고 영상은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또 괜찮은 게 굳이 P를 안 누르더라도 차가 이렇게 D에서 가다가 정차를 하면
정차하면 다시 바로 돌아와요. 지금 P가 아니거든요. D인 상태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차하면 바로 이게 플레이가 된다는 아시는 거. 것처럼 오.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전기차 플랫폼에서 우와, 이거 좋다, 이거. 볼보에서 이거 왜 안 해봤지, 이거? 아, 진짜 집에서 빨리 해봐야겠다. 유튜브에서 검색, 아파트. 여기 있다. 우와, 2.65 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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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긴 한데 야 확실히 이게 사람이 여기저기 것도 없어. 이게 지금 세로 화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폴스타처럼 이렇게 가로 화면 이렇게 넣어주면 이만큼 크게 나올 거 아니에요. 와, 그러면 대박인데. 아, 폴스타에서 지난번에 그걸 안 해봤구나. 그렇죠. 비발디 브라우저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거 적어도 되나? 그러면 넷플릭스도 될 거 아니야. 여기 있어. 넷플릭스는 없는데 주소를 한글로 검색하니까 바로 이게 검색창이 나오네요. 그렇죠. 한글로 검색하면 되지 뭐. 그래서 넷플릭스 들어가서 오호호호호호호 지금은 예고편만 나오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볼보의 XC40 그중에 B4 사륜구동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사실 엔트리 모델이긴 하지만 뭐 상품성 경쟁력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판매도 정말 인기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볼보의 인기 비결이 뭔가 정말 궁금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디자인도 괜찮고 퍼포먼스도 기본적으로 괜찮고, 그런데다가 지금 하체도 제가 오늘 좀 놀랬거든요. 제가 XC40 갖고 와서 여기 산길 주행을 안 해봤나? 해봤을 텐데 너무 오래됐나? 근데 하체도 생각보다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매끈하고 좋고, 그런데다가 기본 편의 장비 이런 부분들이 진짜 좋아요. 네, 그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가 편의성을 확실하게 한 단계 더 높여주고요. 이번에 2.0으로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도 괜찮고,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인터넷 요금을 5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셨다시피 웹브라우저 들어가서 바로 검색이 되는 게 지금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거 추가로 돈 내는 거 아니에요. 5년 동안은 무상이에요. 5년 지나고 나면 인터넷 요금을 내셔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정말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해놔 가지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근데 아마 제가 장담컨대 구석구석 잘 모르고 그냥 괜찮은 것 같아 해서 일단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도 보셨듯이 이거 브라우저 이거 이번에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제 차에도 되는데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저도 이번에 당장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깨알같이 숨어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그 웰라 오디오북이나 팟빵 이런 부분들도 되고, 또 연합뉴스도 다 되고, 뭐 이러니까 실제 실생활에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삼스럽게 볼보가 인기가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남들도 다 보는 눈이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느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차가 이제 컴팩트 SUV인 만큼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젊으신 분들이나 또 가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분들, 또는 이제 뭐 자녀들 다 출가하고 난 뒤에 굳이 큰 차가 필요 없다 그러신 분들은 XC40은 여전히 경쟁력이 높습니다. 지금 나온 지가 좀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한번 관심 갖고 시승도 한번 직접 해보시고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넷플릭스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